첫 번째 달려보죠. 파출소에서 주섬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파출소에 입장하는 여성 주목해주세요. 거실 소파에 그냥 자연스럽게 착석을 하더니 한두 번 온 게 아닌 듯 대화까지. 자, 한동안 저렇게 멍을 때리더니 자, 잠시 후에 가방에서 뭔가를 주섬 꺼내는데요. 저게 뭘까요? 바로 흉기였습니다. 아줌마 내려놔. 자, 다 죽일 거야 하더니 자, 경찰은 3단봉을 꺼내 들고 그 순간 손목을 탁 칩니다. 자, 흉기가 날아가고 여성은 제압이 됐습니다. 자, 제가 조금 딴소리입니다만 얼마 전 모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경찰청 상대로 저위험 권총 도입은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한다면서 비판하던데, 의원님 이거 보십시오. 현장 경찰들은 목숨이 2개랍니까? 예? 제가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자, 아무튼 파출소 안에서도 이럽니다. 어쩝니까 진짜. 정말 황당한 사건인데요. 지난 9월 8일 자정이 좀 넘은 시간입니다.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는데요. 경남 창원의 한 파출소에 저 70대 여성이 택시를 타고 방문을 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옆에 저 소파에 저렇게 앉는 모습 보셨는데 저 한참 동안 저기 의자에 앉아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난데없이 손가방에서 흉기를 꺼내서 다 죽여야겠다 그러면서 파출소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셨던 것처럼 경찰이 바로 3단봉을 꺼내서 제압을 했고요. 여성을 폭력행위 등 처벌하는 법률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한 상황입니다. 일단 이 여성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경찰에 이웃이 내 음식에 독을 탔다. 아이고야. 집에서 화학약품 냄새가 난다. 이런 식으로 1년에 한 90건 정도 이상 신고를 했고요. 당일은 이제 직접 저렇게 택시를 타고 저 경찰서에 방문해서 오늘 당장 해결해주지 않으면 내가 집에 안 가겠다. 어쩐지 네. 경찰분들도 또 오셨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90번 이상 신고하고 좀 신고 내용도 좀 말이 안 되니까 경찰들도 어떻게든 좀 달래서 보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경찰이 이제 그래서 저 과정에서 얘기하다 물을 건네니까 너 이 물에 독 탔지. 아이고야. 경찰한테까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너네도 한패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 저 경찰 지금 해당 사건은 수사 중이고요. 일단 여성에 대해서 적절한 의료적 조치도 취한 상태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갑자기 타이어가 펑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정말 좀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있던 사고입니다. 만나보시죠. 자, 길가에 타이어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바로 타이어 수리점입니다. 두 여성 지나가고 가게에서 나온 남성. 자, 타이어를 보는데 바로 그때 타이어가 폭발합니다. 남성은 쓰러지고요. 고통스러운 듯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수리점 사장이 지금 달려나와서 상태를 살피고 있는데 자, 결국 저 쓰러지신 분 돌아가셨습니다. 저 쌓아놓은 타이어가 나를 덮칠 거라고, 그래서 내가 사망할 거라고 꿈엔들 생각하셨겠습니까? 네, 저게 지난 6일 부산 남구의 한 자동차 수리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였습니다. 제보 주신 분은 피해자의 아드님 되시는 분이신데요. 화물차 운전기사라고 합니다. 피해자는 70대 남성이고 타이어 수리를 하려고 이 영업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업체 앞에 저렇게 폐타이어가 쌓여 있었는데 갑자기 그중에 하나가 폭발하면서 남성이 그 충격을 그대로 받고 쓰러졌던 겁니다. 낡은 타이어에 공기를 넣다가 그 찢어진 틈으로 공기가 새어나오면서 압력차로 폭발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타이어 파편이 아니라요, 강력한 공기 그 자체가 남성의 복부를 강타했던 겁니다. 병원으로 옮기던 도중에 사고 발생 20여 분 만에 지금 찢어졌네요. 예, 맞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대동맥 파열로 숨졌다고 합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타이어에 바람 넣을 때면 비키라고 한다. 그날은 피해자가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 가게 문 닫지 않는 이상 작업은 계속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사고가 난 뒤에도요, 업체는 여전히 저렇게 길가에 타이어를 방치하고 있다고 하고요. 공기압 넣는 작업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계속 영어 좀 모르겠습니다. 예. 영업도 그렇고 유가족을 장례식장까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동안에도 수시로 타이어가 터졌는데 다친 사람이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엔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이 돌아가신 분뿐만 아니라 그 앞에도 또 행인들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여러 사람이 다니고 있는 통로 쪽에서 타이어가 수시로 터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일이 벌어질 거 상상도 못했던 일이 아니라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한 사고였던,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던 거거든요. 경찰에서 지금 수사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법리 적용상 뭐 과실치사 같은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고, 또 민사상 이 돌아가신 분의 어떤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같은 것들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어린아이 안고 불응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역시 제보해 주신 황당한 영상 만나보시죠. 자, 도로 위에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 자, 그런데 운전자 팔에 들린 거는 다름 아닌 어린아이 인형 아니고 진짜 아이입니다. 심지어 노 헬멧. 한쪽 팔로 들면서 무언가 먹이는 지금 모습까지 취하고 있는데, 자, 어제는 뒷자리에 노 헬멧 아이를 태운 라이더의 영상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한술 더 뜹니다. 왕년에 오토바이 좀 타보신 양 변호사님, 진짜 왜 저러고 살아 진짜. 어제보다 더 충격적이에요. 사실 어제는 그나마 뒤에 있는 아이가 조금 커서 맞아요. 앞에 있는 사람 허리를 잘 붙들고 있기라도 하는데, 저 아이는 진짜 무방비 상태인 겁니다. 저 상태에서 조금만 잘못돼도 정말 큰 생각하기 싫은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저 자체로도 사실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긴 해요. 도로교통법에 저렇게 안고 뭐 동물이든 아이든 타지 못하도록 돼 있긴 한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로서 진짜 생각하기 싫지만, 그러니까요. 저게 저게 어제 17일 오후에 7시 반쯤에 인천에 굉장히 복잡한 도로에 복잡한 시간대에 저러고 차 있었던 다니는 겁니다. 거 보세요. 보세요. 퇴근 시간대입니다. 왜 저렇게 하실까요, 진짜? 아, 참. 자,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아, 역시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진입니다. 만나보시죠. 자, 여기는 출근길 부산 지하철 안입니다. 한 장년 여성 옆자리를 맡아두려는 듯 가방 알박기에 더군다나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 가볼까요? 가방 자리에는 본인이 앉고 배려석에는 친구가 앉았어. 아, 이 진한 우정 눈물 납니다만. 자, 그런데 저 오른쪽에 서 있는 청바지 여성 바로 임신부였습니다. 자, 의무는 아니지만 강요할 수는 없다지만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임신부 승객이 저 좀 앉아도 될까요? 했다는데도 굳이 저걸 앉아가지고 가야겠습니까? 그러게요.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이죠. 근데 지금 오늘 오전 9시 정도에 부산의 한 지하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여성이 오더니 그냥 임신부 아닌데 임신 배려석에 딱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본인의 가방으로 딱 자리를 맡았어요. 한 5정거장 갈 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못 앉게 여기 자리 있어요. 저기 자리 있어요. 그래서 못 앉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사진에 보니까 본인이 옆자리로 갔고 그 임신부 배려석엔 본인의 친구가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앉는 것도 사실은 이 공공질서에 어긋나는 부분인데, 문제는 임신부가 옆에 서 있다는 거예요. 예. 임신부가 옆에 서 있으니까 그 임신부한테 임신했어요? 임신부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더니 그냥 웃고 휴대폰만 보고 앉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임신부께서는 좀 서 있다가 결국에는 다른 자리에 가서 앉으셨다고 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어르신들. 다음 가죠. 자, 공중부양 고수 등판입니다. 공중부양이라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국내 영상이라는데요. 만나보시죠. 자, 저 남성입니다. 슬슬 골목길을 달리는데, 자, 뭐야 이거? 땅에 발이 닿질 않아. 뭐야 이거? 신발 밑창이 초전도체인가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 이후에 가장 충격적인 영상. 이 기자, 이거 혹시 합성이거나 눈속임이거나 뭘까요? 아닙니다. 춤 동작이고요. 요즘 가장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저 영상 속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골목길에서 원을 그리면서 걷는데, 이 신발에 바퀴 단 것처럼 발이 거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슬릭백이라는 이름의 춤 동작이라고 합니다. 진짜? 양발을 앞뒤로 빠르게 교차하면서 바닥을 미끄러지듯이 나아가는 느낌을 주는 그런 동작이라고 하는데, 이 영상이 업로드된 지 사흘 만에 조회수 1억 4천만 회를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거고요. 누리꾼들, 전 세계에 한국 슬릭백 영상이 유행 중이다. 발이 공중에 떠 있는데 이거 뭐냐, 마법 보는 것 같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 진짜. 여기 계신 분들 다 문과여서 제가 여쭐 분이 안 계시는데, 그래도 백 변호사님이 그래도 수학을 제일 잘하셨을 것 같아요. 저쪽이 제일 날 거예요. 아, 진짜? 양 변호사님.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어. 슬릭백이면 어쨌든 발이 땅에 닿는데 착시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그림자가 보여요, 바닥에. 아, 저 굉장히 자세히 봤고 바닥에 그러게, 그림자가 져요.
그림자가 진다는 얘기를 밑에 떴다는 얘긴데 나 진짜 모르겠네. 야, 역시 동양 철학의 전공자답게 철학적으로 또. 명쾌한 답은 못 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또 바람난 남편입니다. 오늘 이 사연 진짜 조금 어렵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셨어요. 네, 벌써 두 번째 외도 저지르다 들킨 남편. 이번에도 일단 넘어가야 할지 아니면 이번엔 이혼해야 할지 고민이다. 이런 사연입니다. 일단 결혼 10년 넘은 부부고요. 아이는 2명이 있습니다. 남편은 유도장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어느 날 남편 컴퓨터를 보는데 그 채팅 어플 메시지 알림이 울린 겁니다. 그걸 보고 첫 번째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첫 번째 남편의 내연녀를 고소했고요. 승소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5년이 지났는데 그 5년 동안 남편이 다시는 안 그러겠다, 나 진짜 잘하겠다라고 해서 일단 믿고 살았다고 합니다. 아이들 봐서라도 한 번만 봐달라 이런 애원까지 해서 결국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그 아이들도 아빠 유도장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이들이 아빠가 체육관에서 다른 여자랑 계속 붙어 있다가 어디로 사라져 이런 얘기를 와서 한 거예요. 아이들을 통해서 남편의 두 번째 외도 사실을 알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외도 상대가 더 충격적입니다. 이 남편이 유도장 운영하면서 그 상대 여성이 초등학생일 때부터 유도를 가르쳐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 제자였던 건데 현재 증거를 다 모아서 이 두 번째 내연녀를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너무 괴롭다고 친구들한테 토로를 하니까 이 친구들도 반응이 좀 갈린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일단 다 키워놓고 그 뒤에 이혼해라 라는 친구가 있고 다시는 바람 안 피우겠다고 싹싹 비워놓고 벌써 두 번째 아니냐, 이번엔 갈라서야 한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번이나 바람 피운 남편, 아이가 다 클 때까지만 일단 살아야 할지 아니면 바로 이혼을 해야 할지 고민이라면서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요. 이혼 결심은 분명하십니다. 다만 그 시점이 고민이시라는 건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당장 이혼해 친구. 야, 상이야, 이 얼빠진 가시네야. 내가 네 남편 그 양지열이 그 인간 처음 걸렸을 때 당장 갈라서라고 했어 안 했어? 애들 어쩌고 하더니 결국 이 꼴 본 거 아니야 이거사. 야, 근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인데 그걸 또 고민하고 앉았어. 아유, 참말로 내가 너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뛰어. 정신 차려 이거사 동그라미. 아니에요. 좀 들어보세요. 자, 다음은 일단 살자 친구입니다. 아이고, 이 자연이 이거 하여튼 이렇게 맨날 극단적이야 이놈의 기집이는. 얘 상이야, 난 뭐 화 안 나는 줄 아니? 하지만 이럴수록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 애들 둘 혼자 키우는 게 쉬운 줄 알아. 그리고 양지열 그 인간 나쁜 놈이지만 그래도 아빠 없이 학창 시절 보내면 애들한테 안 좋아요. 애들한테 돈 제일 많이 들어갈 때야. 쪽쪽 벗겨먹고 대학 가자마자 바로 이혼해 X. 자, 양 변호사님. 예. 일단 두 가지 사실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이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뭐 상담하는 가운데 10년 결혼하신 10년 되는데 아마 사회생활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당장 어떻게 아이들과 함께 생활해야 될지가 막막할 수밖에 없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이 남편이 그렇게 바람을 피웠던 곳이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었고 거기에 자신의 아이들도 있는 곳이었어요. 맞아요. 그건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 정서적 충격을 주고 그게 아이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상태라고 하면 이거 용납이 안 되는 성주까지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두 번째 외도의 대상이 초등학교 때부터 봤던 제자인 거예요. 그러면 나이 차이도 많을 뿐더러 이 두 번째 외도의 대상도 굉장히 어린 사람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도 도덕적으로 봤었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 들어서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어야 되는 게 좀 나이 들어서 좀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혼을 한다? 부정행위는 알고 나서 3년이 지난 뒤에는 그걸 이유로 이혼 청구를 못 합니다. 아이고야.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물론 다른 이유로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현실적으로 법적인 제약도 있다는 것까지 좀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양 변호사님이 이혼 전문 변호사셔서
더 이렇게 좀 절절하게 들리는데요. 자, 소장님. 네, 저도 뭐 지금 양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가장 결정적인 건 지금 애들 앞에서 바람을 피고 있는 거죠. 본인의 이제 유도장 앞에서. 그러니까 애들한테 애들 때문에 아빠하고 살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도리어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안 좋다는 거, 그거가 저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 제보자인 여성께서 보니까 남편에 대한 미련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도 내연녀를 고소하고 승소하셨고 이번 주 두 번째도 내연녀를 고소하셨는데 도리어 남편은 용서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남편하고는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희망을 갖고 계시는데 이 남편은 사실 희망의 가능성이 없는 남자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보해주신 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실망과 좌절과 상처가 더 크실 것 같아요. 좀 힘드시겠지만 좋은 아빠도 아니고 믿을 만한 남편도 아니니까 마음을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군요. 자, 백 변호사님. 일단 뭐 이 두 분 얘기를 제가 또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두 분 얘기가 워낙 뭐 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니까 저는 그냥 이거 얘기만 할게요. 10년 동안 그냥 아이 클 때까지 살면 이분의 인생은 뭐가 됩니까? 정말 살기 싫은 사람과 아이들 때문에 그냥 아이들 클 때까지 그냥 나는 내 인생을 그렇게 보내야 되는지 저는 그건 개인적으로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것보다 아이들이 이 아빠와 같이 살면서 받는 상처가 훨씬 더 큽니다. 어허. 그런 걸 고려한다면 망설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가 확고하다면, 그러니까 이혼을 할지 말지 고민이라면 좀 또 다른 그렇죠. 문제지만 이혼 의사가 확고하다면 지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아, 저는 그래도 아이들 다 키울 때까지는 뭐 이 의견에 조금은 그래도 뭐 손을 드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가족분들께서는 그래도 지금 이혼해라가 더 많긴 했습니다만 조금 보류해라라는 의견도 있기는 진짜요? 했습니다. 일단 김정환님,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 때문에라도 이혼하셔야 해요 하셨고요. SL님, 아이에게 제대로 된 부모 한 명만 있어도 잘 큽니다. 키토사님, 한 살이라도 어리실 때 빨리 이혼하세요 하셨는데요. 윤은주님, 저런 사람이 양육비는 잘 줄까요? 모든 재산을 본인 명의로 돌린다든지 이런 조건을 걸고 일단 보류하시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 주셨고요. 박명숙님, 일단 혼자 설 수 있도록 대비하신 후에 이혼하세요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아휴, 뭐 어떻게 참 뭐 좋은 얘기가 아니라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